안녕하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정말 많이 오셨네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웨이팅 줄도 굉장히 길었는데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성공하셨습니다. 거의 올해 영화제에서 1초 매진이라고 하죠. 네, 그 경쟁을 뚫고 네, 여기까지 오셔서 한국에서 첫 상영하는 영화를 보셨고 또 감독님의 말씀을 또 들을 기회를 갖게 되신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작은 스크린으로 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봤는데 중간중간 웃음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예상치 못한 대목에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저는 속으로 끝까지 보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역시나 마지막에 모두들 충격에 빠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질문들과 또 제가 준비한 구체적인 장면들에 대한 질문들 감독님께 여쭤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감독님께 직접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공개가 됐었고 사실 드라이브 마이 카가 한국에 개봉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영화에 대한 소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베니스 그 라인업 올라가 있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만들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요. 사실 이 영화가 그 코로나 이후 일본 사회의 어떤 현실, 삶의 조건의 문제들, 자연, 환경, 자본 뭐 이런 문제들을 다 건드리고 있고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 의식을 넘어서는 영화적인 굉장히 독특한 기운들, 기이한 어떤 일렁임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이제 카메라의 어떤 독특한 움직임이라든가 인물들의 특이한 존재감, 근데 무엇보다도 또 음악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 감독님과 아주 긴밀한 협업으로 이루어진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프로젝트로 들었고 음악 감독님께서는 이미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도 감독님과 작업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신 출발 지점, 그 계기,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はい、ナム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本当にご覧いただいた皆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はい、この映画はでも自分もなんかこんなに早くできて驚きました。 이 영화는 저 스스로도 빨리 완성된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この映画の始まりには、ドライブ・マイ・カーで、音楽を担当していただいた石橋英子さんという、今作でもコンポーザーの方から、自分のライブパフォーマンス用の映像を撮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が始まりでした。 네, 이 영화의 출발점은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도 음악을 담당했었던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작곡가로 참여하고 있는 이시바시 에이코님으로부터 본인의 공연 때에 쓰는 라이브 퍼포먼스용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던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ドライブ・マイ・カーでのその石橋さんとの仕事っていうのは、とても満足のいくものだったし、石橋さん自身は本当に素晴らしいミュージシャンだ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たので、その依頼を受けた時本当に光栄に思いました。 네, 이시바시에코님은 드라이브 마이카 때 함께했던 작업이 저로서는 정말 만족스러웠고 또한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의뢰를 받았을 때 영광이었습니다. でその依頼を受けたタイミングというのもちょうどドライブ・マイ・カーも偶然と想像も公開が終わってで自分としても次に何をしようかでもその何をすべきかあんまりよく分かってないようなそういうタイミングだったんです。 그리고 그 의뢰를 받았었던 타이밍이라는 것이 마침 그 드라이브 마이카와 그리고 우연과 상상의 개봉이 끝난 뒤였고 저도 개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なのでライブ用の映像って言われても、一体何をしたら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分からなさがすごく魅力的というか、自分をなんか別の新しい場所に導いてくれるような気がして、それでお受けしました。 그런데 처음에 라이브용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 작업은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락을 하게 됐었습니다. ただ本当に分からなかったんで、1年ぐらいその石橋さんとずっとやり取りをしている期間があったんです。 그런데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1년 가까이 이시바시 님과 함께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でもある時に、石橋さんが本当に自分のことを信頼してくれていて、自分の作るものだったらどういうものでも構わないって思ってくれているということも、自分が本当に真からそう思えたので、じゃあ本当に自分が得意なことでもある、劇映画を作るっていうことから始めよう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다가 전적으로 그 이시바시님께서 나를 신뢰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드는 거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전폭적인 믿음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됐었고,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극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それでその劇映画を撮れば自然とその劇映画用の映像素材というものができるので、そこからライブパフォーマンス用の映像というのを後から組み立てようと思ったわけです。 그렇게 극영화를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영상 소재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라이브 퍼포먼스용 영상들을 조합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でもともとはこの映画っていうのは公開するあてもそんなにはなくて、本当にそのライブパフォーマンス用の映像を供給するためのものとして撮り始めたんですけれども、ただ撮影をしているうちに俳優たちがとても素晴らしいと思いました。 네, 원래 이것은 영화가 그 영화로서 극장 개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어떤 예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라이브 퍼포먼스용 거기에 이제 공급용으로 찍기 시작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それは特にその中盤の説明会のシーンを撮っている時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彼らの声がとても素晴らしいと思ったし、これがその観客に聞かれてほしいということもすごく思いました。 특히 그 중반에 등장하는 설명회 장면에서 여기서 배우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느껴졌었고, 이 배우들의 목소리를 관객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それで撮影を終えた後に、石橋さんにも許可を取って、これ自体を一本の映画として、悪は存在しないという映画として完成させることにしました。 그렇게 해서 촬영이 끝낸 뒤에 이시바시님께 이제 허가를 받고 이것을 하나의 극장용 영화로서, 한 편의 영화로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ここまでがこの映画の普通ではない成り立ちなんですけど、一応どうなったんだと思われると思うんで、ライブパフォーマンス用の映像もちゃんと作りました。完成させました。 네, 여기까지가 좀 그 다른 일반적인 극영화들하고는 다른 좀 평범하지 않았던 영화의 그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라이브 퍼포먼스용 영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それはギフトというタイトルで、今度ベルギーの映画祭でプレミア上映をされます。 그 영상은 기프트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프리미엄 상영이 이번에 됩니다. これは常に石橋英子さんのパフォーマンスとともに上映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て、いつか釜山や、ソウルや、韓国のいろんなところで、上映されることも願っています。 네, 이 영상은 항상 그 이시바시 에이코님의 퍼포먼스와 함께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꼭 그 부산이나 서울이나 한국의 다양한 곳에서 이 영상이 상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첫 장면부터 우리를 압도하는 그
하늘과 자연과 나무와 이 영화 속 장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그냥 영화로 봤을 때는 소박한 사람들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곳. 그런데 평범하지만 뭔가 초현실적인 느낌도 묻어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 매료되셔서 이곳을 택하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또 감독님께서 이곳과 관련된 개인적인 어떤 기억 같은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이 장소와 관련해서. はい、まあ本当にこの企画何をどう始めたらいいかわからなかったので、まあ本当に石橋英子さんの音楽と調和するようなものっていうものを探すことから始めました。 정말로 이 기획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시바시 에이코님의 음악에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그런 장소를 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でこれはその東京から車で2時間ぐらい行った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辺りに石橋さんが実際に暮らしていて、音楽スタジオ、彼女が作業している音楽スタジオっていうものがその周辺にありました。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곳은 도쿄에서 실제로 이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요. 그 주변에 실제로 이시와시님께서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살고 있고 음악 스튜디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で、本当に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ことが分からなかったので、彼女の音楽が生まれている場所に行けば、何かヒントが得られ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そこのリサーチをすることから始めました。 네, 제가 처음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시바시님께서 만드는 음악이 태어난 곳을 좀 알아보다 보면 거기에 좀 힌트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이시바시님 살고 있는 그 주변을 일단은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で去年の12月冬に、その場所を訪ねた時に多分その季節もすごく良か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石橋さんの音楽とすごくその風景というのが合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작년 12월 겨울에 그곳을 찾았을 때 아마 계절이 굉장히 좋았던 탓도 있었겠지만 그곳의 풍경이 이시바시님의 음악과 정말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例えば春とか夏とかとは違っていろんなものの活動は低下しているんだけれども、確かに何かが動いているっていうのが、その自然の風景の中に見出されたわけです。 그 봄이나 여름과는 달리 자연 속의 어떤 활동들은 모두들 다 저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자연의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でそういう微妙な自然の中での、うごめきみたいなものは、彼女の音楽とすごく調和す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 그러한 미묘한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그 작은 움직임들은 이시바시님의 음악과 아주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で聞いていただいたので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彼女の音楽の中に本当に微妙ないろいろな、楽器の重なりがあるわけですね。 이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시바시님 음악에는 미묘한 다양한 악기의 그 레이어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何かがものすごく分かりやすく展開するというよりはずっと些細に何かが動き続けているような感じっていうものがやっぱりこれは石橋さんの音楽が生まれた場所だな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自然の風景っていうのをモチーフに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 네, 뭔가 명쾌하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미세하게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고 역시 이곳에서 이시바시님의 음악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뭔가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풍경 자체가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어떤 모티브가 됐었습니다. で、自分がそこに個人的に、特に感じ入った点というのは本当に地元の人たちから聞いたたくさんの言葉です。 제가 개인적으로 그곳에 가서 느꼈던 인상에 남았던 점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실제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それはその自然の風景そのものっていうよりはそこに住んでる人たちが、一体この風景をどういうものだと思っ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石橋さんに地元のご友人を紹介していただいて、たくさん話を聞きました。 그 자연의 풍경 자체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자연 풍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이시바시님이 그 알고 지내는 그 지역의 주변의 그 지인분들, 친구분들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自分はその基本的には都市に住んでる人間で、その自然のことはほとんど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方たちに教えていただいて、でその言葉っていうのは結構この映画の中にも具体的にセリフとして反映されていたりします。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영화 속의 대사로도 투영이 되었습니다. そういうリサーチを重ねていってだんだんとこの一つの映画に、一つの物語にだんだんなっていったというのがプロセスですね。 네, 그러한 그 리서치들을 거듭하면서 하나의 영화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갔던 것이 이번 영화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연기, 연출, 배우들의 존재감이죠. 이번 영화에서 또 굉장히 인상적인 배우, 인물이 이제 타쿠미 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연기는 이렇게 신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감독님의 그 지난 영화 우연과 상상 프로덕션 매니저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미 인연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분과 작업하는 과정의 얘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はい。その今言ったようなリサーチっていうのを結構何度かに分けてやりました。でそれは、この撮影を担当してくれた北川義雄さん、彼にはカメラを、実際に持ってもらって、で、車でその地域を回るっていうことをしてました。でそのドライバーをしてたのが、偶然と想像でもスタッフだった、大見香仁さんっていう最終的に主演になった方です。 네, 이 리서치 과정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 실제로 그 촬영 감독이신 키타가와 요시오 씨가 카메라를 들고 같이 동행을 했고, 차를 타고 이 동네 주변을 다 돌았었습니다. 그때 차량을 운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주연을 결과적으로 맡게 됐던 오카미 히토시 씨였습니다. 우연과 상상에서 함께 스텝으로 참여를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でこれはその企画の成り立ちとして、一体どういうそのビジュアルがその石橋さんの音楽に合うの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やる必要があったので、実際にカメラを構えて、ここではこういうショットが撮れる、ここではああいうショットが撮れるっていうことを実際に実験しながら進めていて、でその時に大美香さんは、スタンドインこういうショットを撮るとしたら、例えばこういうアクションしてみ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もらっていた人でした。 네, 이 기획의 성립 과정 때문에 일단은 어떤 비주얼이 이시바시님의 음악에 어울릴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로케이션 헌팅을 다녔고, 그리고 그 여러 샷들을 실제로 실험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오카미 히토시님께서는 좀 대역 스탠드인 역할로 여러 이 샷에서는 이런 좀 연기를 해봐달라라는 것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실제 상황처럼 거기서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でちなみに実際の大美香さんっていうのは、全然こういう匠みたいな人ではないんですよ。もっとよく話すし、もっとよく笑うし、普段人付き合いしていると、こういうキャラクターだとは全然思ってない人だったんです。 그런데 오미카 히토시 씨의 그 실제 모습은 이 영화 속의 다쿠미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훨씬 더 잘 웃는 분이기도 하고요. 평소 그냥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이런 캐릭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또 분이기도 합니다. でもそうやってスタンドインをしてもらっている時は、彼はすごく無表情で、やってもらっているんです。そうすると、今までとはなんか全く違う人に見えてきた。彼の顔っていうのがなんかすごく神秘的なものになんか思えてきたんです。
그런데 그 촬영 준비 과정에서 이분이 그 대역으로 스탠드인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무표정으로 좀 있어달라고 부탁은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을 다시 보니까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어떤 얼굴로 보였었습니다. まあ黙っていると何を考えているかわからない、これは普通といえば普通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っと言えば黙っている時に何を考えているか知りたくなるような顔をしていると思いました。 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でこれは実はその撮影してから気づいたことですけど、彼の顔はなんかすごく動物っぽいっていうか、山猫っぽいみたいなところがある気がしました。そういう彼の顔の魅力みたいなものに初めて気づいて、演じることに興味があるかって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 얼굴이 상당히 좀 동물과도 같고 살쾡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갖는 매력을 깨닫게 되면서 혹시 연기에 관심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そうしたら彼自身が、実はその映画監督でもあって、この前にその中編の映画を撮ったんですね。でその時に、役者との関係で、なんというか彼自身が、どうしたらいいのかっていう悩みを持つことがあったと。はい。 네, 이분은 실제로 그 영화 감독이기도 한 분인데 이 작품을 하기 전에는 그 중편 영화를 찍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좀 배우와의 관계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なので実際そのカメラの前に立つ側になってみたいっていう、彼の欲求っていうのもあって、この役を受けてもらえて、で、こういうふうに映画の中に登場する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도 카메라 앞에 서보고 그리고 배우 입장이 되어보고 싶다는 좀 욕구를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할을 수락을 또 흔쾌히 해주셨고 이렇게 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시게 된 겁니다. 감독님 영화에서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 반복 숙지해서 익힌 그 대사가 현장에서 배우의 육체를 통과했을 때 나오는 어떤 우연함을 보기를 즐기신다고 그 순간의 발견의 기쁨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감상인데 제가 이 영화를 지금 극장에서는 처음 보지만 세 번째 보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번을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기존의 감독님이 전작들과 달리 침묵에 더 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말의 양으로 따지면 전작들과 그렇게 막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자연의 웅장함이나 말의 자리에 음악이 있다라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 남자 배우의 어떤 영화 안에서 풍기는 어떤 기운들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이번 영화를 이제 찍으실 때 뭔가 연기 연출을 하실 때 뭔가 살짝 전작들과 다른 느낌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これまでの演出と違うところはありました。ただセリフのある場面に関しては今までとそんなには変わらない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 네, 그동안의 연출 방식과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사가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今までの方法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はもう何度も何度も本読みを繰り返すっていうその今ナムさんが言っていただいたような方法ですね。 지금까지의 방법이라고 하면 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리딩을 거듭하는 그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방법이죠. で、これはですね、もう本当にその反復練習によって、普段の自分だったら言わないような言葉をもう本当に口の筋肉のレベルで、慣れてもらって、彼自身が自然に言えるようになってもらうっていうのが目的でやっていることです。 이런 반복 연습에 의해서
평소 같으면 절대로 그 입 밖에 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들도 그 입속의 근육 차원으로 익숙해짐으로써 이렇게 배우들이 그 대사를 발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なので、すごく身体的な行為だとやっぱ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結局その他の部分、その言葉のない部分でも、やることは一緒というか、ひたすら反復練習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 네, 이것은 굉장히 신체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그 언어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도 역시 반복 연습을 계속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で特に分かりやすいのはやっぱりその巻き割りの部分ですね。で彼は別にその巻き割りの経験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ので、本当に巻き割りをその地域に住み込んでやってもらいました。 특히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통나무를 자르는 그 장면입니다. 이 배우분은 실제로 이전에 그런 통나무를 베고 자르는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촬영 전에 실제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간 살게끔 하면서 그 연습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で最初は本当にそんなにうまく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結果的に本当に驚くほどうまくなりました。でその結果としては本当にこの映画の中でご覧いただいている通りです。 네, 처음에는 그렇게 잘 하질 못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놀라운 수준으로 능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상태까지 잘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でも一番大事なのは、そういう、セリフであれ、その身体的な行動であれ、そういうものを繰り返して、何か着実に成功していく。その時に、自分自身はこの役を演じるにふさわしい人間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身体的に理解してもらうことが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대사건 아니면 신체적인 행동이건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착실한 어떤 성공을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이 연기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その役者が体で感じている情報量っていうのは多分その旗で見ている我々、そのカメラの後ろにいる我々よりも、多分はるかに大きいものなんですね。 배우들이 신체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정보량이라는 것은 아마도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스태프들, 카메라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을 겁니다. だからある時に急にその俳優がもう本当に自発的に動い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る時があります。自分は何も指示はしてないんだけれども、本当にこの役はこういう人なんだろうっていう振る舞い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이 인물이라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こういう状態になってしまえば、こっち側、スタッフ側は本当についていくだけで、彼らの集中力が一番高まっている瞬間になんとか、カメラを回せる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だけが本当に勝負になります。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저희 스태프들, 찍는 사람들은 집중력을 배우가 최대한 그 상태에서 높일 수 있을 그 타이밍에 카메라를 돌릴 수 있을까 어떨까 그것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長くなりましたが、やっていた演出というのは、例えばそういうものです。 네,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 영화에서도 했었던 연출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사 얘기가 나왔으니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길게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글램핑장 설명회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에이전시에서 나온 그 남녀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우선 그 설명회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전문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비전문 배우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면 그 마을 주민들도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면 찍을 때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캐스팅들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어떻게 설계된 장면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説明会に関して言うと地元の方はいました。ただ地元の方はみんなエキストラとしてその場にいます。
네, 그 설명회 장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 주민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분들은 엑스트라로서 그 장면에 출연을 했습니다. まあ、やっぱりこれは東京から来てもらったりするともうやっぱ雰囲気がちょっと違う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すなので、まあ、地元の方に、お願いをしています 네, 그 보조 출연분들을 도쿄에서 이제 불러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분위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게 됐었습니다. で他の人でいうと、まあ、その経験の多い人と少ない人が混ざっているという感じです 그곳에 있었던 세리프노ある俳優さんたち そうですね 대사가 있는 배우분들 중에는 그 배우로서의 경험이 많았던 분 또는 좀 적었던 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で、まあ、その経験の少ない人は例えばそのさっき言った大美香さんであるとか金髪で一番前に座っていた彼ももともとは助監督の人です僕自身は仕事をしたことはなかったですけれども、まあその友達の助監督をしていて、まあ、知っていた人で、まあ、この役に合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お願いしました 네, 그 경험이 적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미카 히토시 씨가 계셨고 그리고 설명회 때 가장 앞줄에 앉았었던 금발머리 그분도 원래는 조감독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적은 없지만 제 친구의 조감독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 알고 지내던 분이었고 이 역할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で経験的に中ぐらいのレベルにある人っていうのはこれは自分の過去作に出てくれていた人です 경험치적으로 중간 정도 경험 레벨에 있던 분들은 제 작품의 과거 작품에 출연했던 분들이었습니다. まあそのハッピーアワーっていう昔2015年に作った映画これをもし見ていた方がいたら気づか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3人ぐらいそのハッピーアワーに出ていた方が出ています 제가 2015년에 해피아워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 속에 등장했던 배우분들이 여기 설명회에 세 분이 등장합니다. うどん屋の夫婦がそうですね 우동집 부부가 그렇습니다. でもう一人その前泉という役を演じた方、まあ、この方はハッピーアワーで後輩の若い看護師を演じていた方ですねそうですね 그 마유즈미라는 분은 해피아워에서 후배 젊은 간호사, 개호사로 그 돌봄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でこの前泉を演じていた渋谷さんは、まあ、そのハッピーアワーの後ちゃんと俳優として、まあ、舞台経験なんかもたくさん積んだ人なんですけれども他の方たちは、まあ、特にその俳優としての経験を重ねてないのでまあなんというか初めてではないけれども、まあ、ものすごく経験があるわけでもないっていうような人たちですね。 네, 이 마유즈미 씨를 연기했던 마유즈미 역할을 맡았던 쇼다니 씨라는 분은 그 뒤에도 좀 착실하게 배우의 캐리어를 쌓아나가서 무대 경험도 있고 그랬었는데 다른 분들은 배우 경험을 그 뒤에 그렇게 많이 쌓거나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라서 처음은 아니지만 경험치가 많지 않는 그런 배우분들이었습니다. で経験がある人たちっていうのは、まあ、年配の人たち区長を演じた田村さんっていう方、まあ、そして一番前に座っていた女性の方ですね。 네, 배우 캐리어가 많은 분들 중에는 여기 그 마을구청장을 연기했던 타무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앞줄에 앉아 있었던 좀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이었습니다. で高橋っていう役を演じた小坂さんっていう方ももともと俳優なんですけれども実はドライブ・マイ・カーで車両部をやっているドライバーを彼がしている時に出会いました。 그 타카시라는 역할을 맡았던 그 코사카 씨라는 분은 원래 이분도 배우 출신인데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차량팀에서 차량 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스텝으로서 저는 처음에 알게 됐었습니다. というのは彼は、まあ、俳優を志していたんだけれども、まあ、それがうまくいかない時期があって、まあ、スタッフとして、まあ、生計を立てていた、まあ、そういう時期に、まあ、自分はその小坂さんに出会っています。 그러니까 배우를 지망했었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풀렸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스태프로서 그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영화에 스태프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저는 코사카 씨와 알게 됐었습니다. でこれはまあ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で彼がスタッフとしている時に実は僕チェーホフ好きなんですよ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ドライバーの方に言われてすごい驚いたっていう
経験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記憶があって今回彼に俳優またやる気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声をかけました。 네, 드라이브 마이 카 때 이제 스텝으로 이분이 참여를 했었고 운전을 하는데 그분이 실은 저 J-POP를 좋아하거든요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배우할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보게 돼서 그렇게 또 이어지게 됐습니다. で経験に差がある人たちをこんなに混ぜたのは初めて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と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お互いに刺激し合えるというか、お互いに助け合えるところがすごくあって、現場の雰囲気はとても良かったです。なので、今後も機会があればやってみたいなということ。 이렇게 그 경험치나 경력에게 어떤 차이가 나는 배우들을 한데 섞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두 인물이 그 설명회 장면에 등장했을 때는 자본의 논리로 그냥 저 마을의 생태계에 접근하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처럼 나오고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의 자동차 씬이 흥미로웠던 것은 어떤 특별한 그들의 움직임이나 표정이나 여타의 장면을 동원하지 않고도 이 인물들의 입체성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구상하고 쓰실 때 혹은 찍으실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これはですね、なんか書いてて楽しいっていう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た気がします。 그 부분은 말이죠. 그 쓰면서 즐거운 것 그거에 중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객분들이 제일 많이 웃으신 대목이 그 장면이에요. それは良かった。 그건 다행입니다. 実はこの場面からこのシナリオ自体書き始めているんですね。というのは、ある程度キャスティングをちゃんと決定してからじゃないと全体が書けないような気がして、その主演は大美香さんだと決まったと、あと2人この役がちゃんと決まってないと書けないなっていうことがあったので、その小坂さんと渋谷さんにオファーするにあたってこういうシーンがある映画なんです、まだ全部できてないけどっていうことでまずこのシーンを書いて彼らに渡して出る気あるかって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 사실 이 시나리오는 지금 말씀하신 이 장면부터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캐스팅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시나리오를 다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일단 주연 배우인 오미카 씨가 캐스팅된 상태였는데 이 차 안에서 대화하는 이 두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 배우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야기를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제 코사카 씨와 시바다니 씨께 오파를 했고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있는 영화인데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좀 출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건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건넸었던 거였습니다. で全体の中でそのシーンを果たす役割っていうのが見えていたといえば見えていたし、書きながら発見していくといえば、全体の中にはめてみてこうなるのかって分かるっていうところも両方ありました。 이 시나리오 전체 안에서 이 시인이 맡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뭔가 보였던 부분도 있었지만 쓰면서 발견됐던 그리고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느끼게 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でその脚本を書くプロセスっていうのは本当に未だに正解がわからないというか、再現性がないんですね。こうすれば書けるっていうのがないんです。 시나리오를 쓰는 그 과정은 아직까지도 저는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잘 쓰여진다 이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一つ言えるのは本当に物語に関する情報を自分の中で増やしていく、インプットを増や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していくと、ある時急にパッと書け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ことしかちょっと自分ではわからないですね。
まあ、例えばキャストとか、まあ、今回のシナリオハンティングでこういう場所で撮るとか。 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와 관련된 정보량을 늘려나가고 내 안에 그 인풋을 늘려나가면 좀 어느 순간 이렇게 술술 그 시나리오가 풀리는 그런 시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정보라는 부분은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캐스팅 그 배우들이라든지 또는 그 시나리오 헌팅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입니다. で、まあ、こういうキャラクターがいるっていうことはある程度最初の段階で決めていて、でそれは、まあ、例えば高橋だったら小坂さん、前住だったら渋谷さんに演じてもらえば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まあ、考えがある。で2人とも一応知っているので、まあ、その2人を思い浮かべて書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네, 이런 캐릭터가 있고 처음에는 이런 캐릭터가 있다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 다카하시 역할이면 호사카 씨가 해주면 좋겠다. 마유즈미 씨 역할은 시부타니 씨가 맡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원래 이 두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면서 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で、まあ、今回そういう、まあ、みんなが笑ってもらえるような、まあ、ポジティブな場面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まあ、でも自分自身が、まあ、例えば小坂さんであるとか、まあ、渋谷さんに対して持っている行為っていうのが多分大きいとは思います。まあ、この人たちの、まあ、人間的に好きな部分っていうものがあって、まあ、それが表現されればいいっていうことを思っていたので、まあ、そういう雰囲気を持った場面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오늘 보신 분들께서 그 장면에서 많이 웃어주셨고 그런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이 장면에서 느끼셨다면 아마도 전적으로 그것은 제 자신이 그 연기를 했던 그 고사카 배우와 시부타케 배우 시부타니 배우를 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것이 클 겁니다. 그분들을 향한 어떤 그 인간적인 호감이 있었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묻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 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영화적 지대가 이 영화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영화적 지대는 말하자면 모호함으로 움직이는 지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저 개인적으로는 신비롭고 아름답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차 장면처럼 이렇게 웃긴 순간들도 있지만 어쩐지 음산하고 마지막에는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영화가 구축한 어떤 픽션적인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상적인 장면 몇 개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영화 초반 부분에 여러분도 아마 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신 어떤 대목일 것 같은데요. 타쿠미가 그 하나를 픽업하러 갔다가 하나가 먼저 떠났다는 얘기를 듣는 그 장면. 타쿠미의 차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기 전에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아이들의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그 멈춰 있는 순간. 그런데 이제 타쿠미가 내려서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하나 먼저 떠났다. 라고 했더니 이제 타쿠미가 프레임 밖으로 나가죠.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카메라가 약간 뭔가 흔들리더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후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거의 시점샷으로 영화를 이제 쭉 찍는데 마치 뒷좌석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앉아서 뒤돌아보면서 보고 있는 시선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기이한 느낌이 드는 건 주인이 없는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시점이 지금 여기 출몰했다라는 생각, 주인이 없는 시점이 여기서 출몰했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데 또 카메라의 시선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존재감은 느껴지고, 그러니까 뭔가 유령이나 정령의 시선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이한 느낌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자아내는데 그러한 시선이 영화를 내내 부유하고 있다라는 인상도 이제 그 지점부터 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시선의 운영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まあ、今回は、まあ、その取る条件っていうものが、
最初の条件っていうものが多少違った音楽用のライブ映像を作るっていうことがあったっていうものも、一応大きいとは思います。視覚的にどうするかっていうのをひたすら考えた。 네, 이번에는 아마 그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이 영화가 성립되는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좀 그런 또 출발점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용으로 라이브 영상을 찍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普段ある程度禁じているようなことを、誰の視点なのか、誰の視点なのかわからないというよりは、もうこれカメラの視点でしかないようなものっていうものを、ふんだんに入れることに、今回はしてみました。 평소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이게 누구의 시점인지 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아예 이거는 카메라의 시점이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그런 그 시점들을 많이 이번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というのは、おそらく、ほんの少しだけ多分自分が例えば取材の時に聞かれることとかで、苛立つことがあ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 그 이유는 아마도 약간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짜증이나 답답함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で自分の過去作を見ている人だと想像しやす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カメラを見る登場人物というのが、いるわけです。ただ、大体対話の最中にカメラを見るので、このカメラっていうのは、いわゆる POV ショット、主観ショット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る。で、POV ショットのことなんですけどって言って聞かれることがよくありました。 아마 제 과거 작품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잘 금방 상상이 되실 테지만 카메라를 보고 있는 등장인물이 나올 때 그건 주로 이제 대화 중에 사용이 되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POV 샷이 되는데 그때 그 POV 샷의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自分の考えでは、POV ショットっていうのは、撮ったことはないっていうのは、正直なことです。ところです。 사실 제 생각으로는 나는 POV 샷을 찍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그 심정입니다. カメラが、誰か別の何かの視点を代理できるということはないような気がしています。カメラはあくまでカメラとして撮影行為を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常に自分が感じていることなんです。 카메라가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시점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메라는 카메라로서 촬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でそういうことは、ちょこちょことやっていた、いわゆる POV ショットでは、説明できないような、そのカメラを見るショットっていうのもいくつかやってたりし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は本当に、カメラが撮ってい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もっともっと明らかにしたくなりました。もう大っぴらにしたくなりました。 그동안에도 그 POV 샷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분명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샷을 종종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카메라가 찍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普段そういうものが、一般的に避けられるのは、やっぱりそのことによって観客が、映画を信じられなくなるからだと思います。 평소에 그런 촬영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기피되는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때 관객들이 영화를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でもその映画制作を続けてきてだんだんと、観客にもっと何というんですかね、力を借り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その自分たちが撮っているものが本物であるっていうふりをせずに、それでも観客と付き合っていく方法っていうのは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て、今回のカメラの置き方、据え方っていうのはその一つの、観客との関係の自分なりの作り方ですね。 그런데 이제 제가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서서히 좀 더 관객을 믿고 관객의 힘을 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찍고 있는 것이 진짜인 어떤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번에 카메라 자리를 정했고 저 나름대로 관객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카메라 위치가 정해졌었습니다. 아마 도입부와 마지막 순간을 보셨으니 저게 누군가의 시선인가 생각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도입부 같은 경우도 툭 끊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가 바라보는 거였을까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단절의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유려한 흐름과 함께 어느 순간 뭐가 탁 끊어지는 듯한 단절의 지점, 그러니까 음악이 갑자기 멈춘다거나 시선이 멈춘다거나 이런 순간이 좀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흐름과 단절에 관련해서 편집을 하실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음악 감독님과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도 궁금해요. これはその音楽に絞っていった方が分かりやす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石橋さんに最終的に作っていただいたメインテーマっていうのは、とても本当に美しいものだったと思っています。 아마 그 음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시바시 음악 감독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메인 테마 그 주제곡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それはその撮影を終えて編集したものを見て石橋さんに作っていただいたもので、本当に映像とよくマッチしているっていう気がしました。 네, 그것은 저희가 촬영을 끝내고 편집이 된 상태로 이시바시 음악 감독님께 보여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그 영상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잘 영상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で本当に無理なく観客をある感情的な高まりに連れていくような、そういうところのある楽曲でもあると思いました。 관객들을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어떤 고양 상태로 이끌어주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でこれは本当に美しいと思ったし、本当に何度でも使いたいということを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一方で、音楽、そういう特に美しい音楽っていうのは、観客の感情をコントロールしてしまうっていう側面があるわけですね。 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고 여러 차례 이 음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것은 관객들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で自分がその観客と結びたい関係っていうのは、さっきのカメラの話とも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うちょっとだけ、まず、冷めた関係というか、少し距離のある関係性、少し距離があったとこからこの映画っていうのをちゃんと見てほしいっていうことは思っているんです。 네, 그런데 제가 관객분들과 맺고 싶은 관계라는 것은 아까 카메라 위치와도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그 냉정한 관계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관계로 이 영화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なので、自分がやった方法というのは結局その音楽を、ある程度その音楽の、美しさとかそういうクオリティが分かるところまで、聞かせた上で、ある時乱暴に断ち切るっていうことです。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선택했었던 방법은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들려드리고 음악의 어떤 그 퀄리티를 어느 정도 관객분들에게 들려드린 다음에 난폭하게 그것을 중단하고 뚝 끊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おそらく観客がもっと長く聴いていたいと思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ような時、そこで断ち切ると、なんというか観客としてはどっか宙ぶらりんに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思ってもいます。 아마 관객분들은 이 상태로 좀 더 이 음악을 계속 듣고 싶다라는 그런 시점에 딱 음악이 단절이 돼버리면 관객분들께서는 뭔가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ただ実際のところ、音楽が消えても、続いているものがあるわけですね。映像と、あと環境です。 그런데 실제로 이 음악이 끊긴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음과 그 실제 소리들입니다.
多分その音楽が消えた時に、映像とその音響っていうのはすごく生々しく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음악이 끊겼을 때 오히려 그곳에 계속되고 있는 영상과 그 음향이라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でその時に、おそらくその音楽にとっても映像にとっても、いい関係、お互いに独立した関係っていうものが、ちゃんと観客と結べ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した。 네, 그때 비로소 아마도 그 음악에 있어서도 영상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 서로가 독립적으로 관객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みれば、その映像と音楽と、観客が、どっか大人の関係というんですか、そういうのを結べるようなことができるといいなと思って、こういう使い方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런 의미에서는 영상과 음악과 관객분들이 좀 더 그 어른스러운 성숙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도시의 인간의 동선을 찍는 일과 숲과 자연 안에서의 인물의 그 움직임을 찍는 일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영화에서 예를 들자면 도입부의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타쿠미가 이제 하나를 찾으러 숲을 걸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는 이제 나무들이 있고 평행하게 계속 같이 움직여 가죠. 가다가 갑자기 지형이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타쿠미가 아이를 업고 있는 약간 마술적인 어떤 느낌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실 때 자연과 인물과 카메라의 관계라고 할까요? 혹은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촬영 감독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궁금합니다. 撮影監督としていたのは、でもこの、レンズですね。レンズを何を使うかっていうことです。で、レンズのミリ数で40ミリっていうものを使っています。 네, 촬영 감독님과 주로 나눴던 대화는 렌즈를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였습니다. 렌즈 미리로 얘기를 하면 이번 영화에서는 40mm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で、これは人間の視覚自体にとても近いものの見え方をするレンズです。 이 렌즈는 인간의 실제 그 시각적인 부분하고 상당히 가까운 닮아 있는 렌즈입니다. なので、特別な映像効果を狙うっていうよりは、我々が見ている、その自然みたいなものをある程度そのまま捉えようとしています。 네, 어떤 특별한 영상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자연을 그대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で、この横移動のショットっていうのは実際その、リサーチをしていて、最も最初に思いついたショットの一つでもあります。そうですね。 그 트래킹 샷에 대해서는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떠올랐던 그런 샷이기도 했습니다. このトラッキング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とても、音楽的なんだと思います。その、手前の、レイヤーと奥のレイヤーで、距離感が違っていて、移動撮影をしているとだんだんそのレイヤーごとの関係性の結び方が変わっていきます。 그 트래킹 촬영은 정말 음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있는 레이어와 그 안쪽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레이어들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 촬영을 하다 보면 그 레이어마다 맺게 되는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それがその石橋さんの音楽でもそのいろんな楽器の音の重なり合いっていうものがあるわけですね。 그 이시바시 음악 감독님 음악에도 여러 악기들이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레이어가 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その楽器の音の関係性の変化と、その視覚的なレイヤーの変化っていうものが対応しているような気がして、このトラッキングショットは採用しています。 그 악기 소리의 관계들의 변화와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관계들의 레이어의 변화가
잘 나타낸다, 호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트래킹샷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でもう一つその撮影の北川さんと話していたのはやっぱり人物と一緒に自然を捉えるって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또 하나 그 기타가와 촬영 감독님과 이야기했었던 것은 인물과 함께 자연을 담는다는 것이었습니다. その人物と一緒に捉えないと一体この自然のサイズっていうのがどの程度のものなのかっていうことがやっぱり分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人物と環境が一体どういう関係性で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今回すごく捉えようっていう話をしていました。はい、サイズ。はい。 그 인물과 함께 자연을 담지 않으면 그 자연이 얼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인물과 그 자연을 함께 담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엔딩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엔딩이고 전혀 앞부분을 볼 때는 이런 엔딩이 나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독님의 전작들의 엔딩이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면을 갖고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갑자기 세계가 달라지는 듯한 다른 차원으로 이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수많은 질문이 뒤엉켜 있는 답이 없는 그런 엔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타쿠미는 왜 갑자기 저런 폭력을, 특히 감독님 영화에서 이런 어떤 폭력의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장면은 이미지화되지 않고 프레임 바깥에서 일어나죠. 그냥 빈 공간이 있고 인물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실은 그 바깥에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였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는 것도 약간 놀랍기도 하고, 모두들 생각하시겠지만 저 남자 죽은 건가? 혹은 하나는 죽은 걸까? 그리고 왜 저들은 온 길로 가지 않고 저 숲속으로 들어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저 헐떡임은 누구의 것일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세계와 그 두 인물 타쿠미와 하나를 뭔가 신화적인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실 돌이켜 보면 이 둘이 아까 감독님께서 타쿠미를 맡은 그 배우의 타쿠미 역을 맡은 분의 얼굴이 뭔가 새케이 같고 뭔가 동물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늦게 돌이켜 보면 이 부녀는 뭔가 동물과 인간 혹은 자연과 인간 세계 어느 경계에 있었던 어떤 존재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엔딩을 어떻게 구상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늘 감독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엔딩이라는 거는 서사적인 필연성도 있어야 되지만 예측 불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문제인데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まず本当にナムさんの素晴らしい解釈に感謝します。もはや付け加えることは何もないぐらいですね。 우선 남다운 모데르타님의 아주 훌륭한 해석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でもそのエンディングに関して言うと、これは一体どうやって構想したんですかというのは本当によく聞かれるんですけど、ごく自然に書いたんですっていうことに尽きるです。 네, 이 엔딩 장면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았는데 정말 저로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게 됐었습니다. で先ほども言ったように、脚本を書くっていうプロセスは、自分でもそんなに管理できるようなものではなくて、いろんなインプットを経た結果、自然と組み上がっていくもの、逆に言うとそういう自然に組み上がっていくものでないとあまりいいシナリオとは言えないっていうこともすごく感じていま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그 과정은 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느끼는데 인풋의 어떤 많은 인풋을 제 안에 담고 나서 그것들이 그 자연스럽게
조합이 되면서 나오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는 오히려 또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でこの映画に関して、エンディングはやっぱり迷ったんですかとか、付け加えたんですか、おそらくあまりに突然起こるのでおそらくそういう反応がある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聞かれる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一番最初に脚本を書いた状態からこのエンディングですし、それは最後まで、ご覧の通り変わ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사실 이 영화 엔딩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셨나요? 라든지 나중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넣으셨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느닷없이 이 엔딩이 이렇게 돌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처음 각본을 쓸 때부터 이 엔딩이었고 끝까지 그거는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とはいえもう本当に全く迷いが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です。自分自身も、ある程度なんですかね、論理的なところが残っている人間なので、本当にこういうラストで良いのだろうかっていうような思いは、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でも意外とこのラストというのは本当に強力で、なんか変えようが、最後の最後までまずなかった。 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전혀 고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좀 논리적인 면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엔딩으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이 엔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대체할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でこのエンディングで間違いがないと思ったのは、基本的にはまずその演技を撮っている時ですね。まずその撮影の時、実際に演じている人たちを撮った時。 이 엔딩이 틀리지 않았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그 배우분들의 연기를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先ほどその俳優が、役としての経験を重ねていった時に、書いた自分、もしくはカメラの後ろにいる自分よりはるかに理解を持って演じること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けれども、この場面でも本当にそういうことを感じていました。 아까도 그 배우들은 그 역할로서 어떤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그 역할 인물을 썼던 나보다도 그리고 카메라 뒤에 있는 나보다도 훨씬 그 인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있는 그 더 좀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연기를 보이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을 찍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で彼の表情はとても落ち着いていますよね。本当に特に迷いはない。これが当然起こるべきなのだという表情で首を絞めています。そして、自分はなんというかそれを見て本当にこの人はそういう人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그런데 이때 그 다쿠미의 표정은 전혀 망설임이나 고민을 느낄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죠. 나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표정으로 그 목을 조르고 있는데 저도 그 모습을 그 연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でもう一つ、これでいいのかもしれないなと思ったのは、実際に霧が出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シナリオでも一応霧が出てくるっていう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本当に霧が出てきたので、これはこれでいいんじゃ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또 하나 이 장면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실제로 그 안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상에서도 이때 그 안개가 나타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그 장소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맞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열린 결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 감독님의 전작들의 엔딩과 비교해봐도 이 엔딩은 뭔가 어둠의 심연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닫힌 결말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 제가 한 것들이 충족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요. 우선 하마구치
서치 류스케 감독님이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영화 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께서 예전에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나의 영화 작업은 우연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화 열정에서 끼어드는 트럭 같은 장면 말이죠. 금방 말씀하신 안개 같은 그런 우연 외에도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마주하신 우연 같은 순간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나눠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んなに言ってもらったことはないですけれど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ですね、偶然はおっしゃる通り、自分にとっては本当に一番大事なものです。その偶然が取れる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によって、その映画のクオリティ、ショットのクオリティというものは、自分の中では大きく左右されてしまうものです。 네, 말씀하셨듯이 그 우연이라는 것은 제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우연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우연을 찍을 수 있는가, 우연의 순간을 찍을 수 있는가 아닌가는 그 영화의 퀄리티나 샷의 퀄리티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で自分はそんなに今大きな偶然っていうのを求め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ある意味とても大きなものではあるんですけど、現れるものとしてはすごく些細なものです。 근데 저로서는 그렇게 큰 우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뭐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で知ってる人にはちょっと繰り返しの話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先ほど話してた本読みっていうのは、本当に無感情で何度も何十回もやるんですね。 뭐 아시는 분은 아마 뭐 여러 번 이 이야기는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또 얘기도 나왔었던 그 대본 리딩 과정은 정말 감정을 넣지 않는 상태에서 몇십 번씩 계속 그 반복을 합니다. でそのことによって、撮影現場で、初めて何か、それは相手役との関わり合いとかそういうもので初めて出会う感情っていうものを持ってそのセリフを発生してほしいと思っているからです。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 상대방 배우와 마주하는 감정이라든지 스스로 이렇게 맞이하는 감정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でそういう点では、毎回その役者とセリフがどう出会うかっていうのはもう全く偶然のものです。 그런 의미에서는 매번 배우들이 그 대사와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その全てが全てうまくいっているという気はありませんが、でもほとんど、自分は見ながら驚いている、こういうふうにこのセリフというのは言う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を、俳優の発声によって驚かされています。 뭐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저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항상 놀라게 됩니다. 아, 이 대사는 이 배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で観客の皆さんにとってはそこまで明らかなもの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本当に無感情でずっと本読みしている声を聞いていた自分からは、明らかに違う何かが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感知しやすくなってもいるんです。 그래서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그렇게 분명하게 뭐 느껴지는 지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리딩 과정에서 감정을 실지 않는 상태의 목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세한 변화들, 무언가 분명히 여기서 그 배우 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기가 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なので偶然は本当に至るところで起きていると思います。で先ほど言ったように、気割りみたいなその身体的な時にもそういうことは起きていると思います。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연은 제 영화 속에 여러 곳에서 항상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나무를 베는 장면에서도 신체적인 면에서도 그런 우연은 일어났었습니다. なのでできれば何度も見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勝手ながら思っています。そうすればするほど、いろんな偶然っていうものを発見できるようになるんじゃないか
この映画の中にある偶然っていうのがもっと感じしやす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 네, 그런 의미에서도 관객분들께서 정말 반복적으로 영화를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마도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었던 그 여러 우연들을 아마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어떡해. 여기 앞에 분이요. 제 눈에 그냥 먼저 들어오신 분, 여기 앞에 분이요. 저는 5번째 줄.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絵がすごく嬉しい。すごく面白い方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는 영화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하나의 색깔은 계속 파란 색깔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하고 코사키 류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오렌지 색깔 점퍼를 계속 입고 나오셨는데 서로가 약간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지 컬러가 보색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과 파란색 말고도 다른 보색들도 많이 있는데 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はい。まあそう言われると、そうといえばそうなんですけれど、花のカラーは青かなっていうのはなんとなく決まりました。それは西川さんっていう人とそれが似合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たからです。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경우에는 그냥 왠지 이유 없이 니시카와 배우에게 실제로 그 파란색이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란색으로 정했습니다. なんか子自体とても元気な子なんですけど、でもなんていうか実際顔を見ていると皆さんもそう感じ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瞑想的なところがあるっていうか、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 物思いにふけるような表情をするようなところがあるんです。なので、オレンジとか明るい色よりもそのキャラクターを生かすのは青かなと思いました。 네, 실제의 이 니시카와 배우는 굉장히 발랄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명상을 하고 있는 듯한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을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와 같은 그런 밝은 색깔보다는 이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이 인물의 캐릭터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でその補色であるっていうのはそうなんですけど、じゃあどうしてそういう色のあるものを着せようと思うかというと、すごく離れたところで撮るっていうこと、ご覧いただいたようにすごく離れたところから人物を捉えるショットっていうのがこの映画はたくさんあるからなんですね。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보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좀 강한 색이 있는 색을 입혔는가 한 것은 꽤 그 거리가 먼 곳에서 찍었었습니다. 인물과 그 거리가 먼 곳에서 이 샷을 찍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で、青が動いていれば花だと思うし、オレンジが動いていれば高橋だと思うし、そして黒、なんか画面の中に開いた穴みたいなものが動いていればそれは匠だと思うと、そういうふうにしようということは思っていました。 그래서 파란색이 움직이고 있으면 금방 이제 하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고 오렌지가 움직이고 있으면 다카하시라고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화면 속에 어떤 생겨난 구멍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다쿠미의 검은색으로 나타내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손 흔드시는 분 할게요.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네, 맞아요. 4번째 줄. 다음 질문은 저쪽으로 갈게요. 네. 제 감독님 너무 좋아해서 영화 다 보고 있고 이번에도 봐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영화 지금까지 다 봤고 또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에 사실
자동차 씬을 자동차 드라이브 씬을 굉장히 많이 찍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그 고속도로 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지금까지 봤던 거와 다른 굉장히 지금까지 감독님 영화와 다른 굉장히 색다른 각도로 많이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정면샷이나 그런 샷이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고 굉장히 이런 뒤쪽 측면에서 찍는 샷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각도를 찍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제목도 굉장히 중의적이고 좀 신비롭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車のアングルに関しては確かに本当に狙っているというか、ドライブ・マイ・カーっていう前作、まさに車の映画を撮ったわけなんですけど、そこでできなかったアングルっていうのをやろうとは思ってました。 네, 그 자동차 속 그 카메라 앵글은 분명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작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그 차량에 대한 그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시도들을 이번에는 하고 싶었었습니다. これは何かというと、そのおっしゃったように正面、車の正面に向けたショットですね。実際に人が運転していて、それを後ろから撮っているショットです。 네, 그 샷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정면에서 보는 샷인 거죠. 실제로 운전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것을 뒤에서 이제 찍는 샷입니다. これがなんで撮れないか、ドライブ・マイ・カーでは撮れなかったかというと、基本的には、セリフを言っている役者さんへの安全への配慮からですね、基本的には牽引をしているわけです。 네, 이 샷을 왜 그 드라이브 마이 카 때 찍을 수 없었냐면 그 대사를 하고 있는 배우의 안전을 고려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 차량은 그 앞에 있는 차량이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で、当然その角度に向けると牽引しているその牽引者の方が映ってしまうので、この角度は撮る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ね。特に喋っている時。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도로 그 카메라를 놓게 되면 견인차까지 같이 나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각도로는 찍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で、このキャスティングが小坂さんに決まった時にこのアングルが撮れるかもしれないなと思いました。というのは彼は俳優であり同時にドライバーだったからです。 그런데 이 배우가 코사카 씨로 확정이 됐을 때 이 배우라면 이 앵글로 찍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카 씨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운전 기사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で、どっちにもそ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な技術を持っているわけなので、その安全性ははるかに上がると思いました。 그 양쪽 모두 프로페셔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でももちろん本当にただやら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前方を走っている車はスタッフの車で常に車間距離を取るようにしているし、この場面のリハーサルの量っていうのも普段の3倍ぐらいはやっている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 근데 그냥 견인차를 쓰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 운전하면서 그 촬영 장면을 찍었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방을 달리고 있는 차량은 스태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확보하도록 했었고 그리고 리허설도 평소 다른 장면을 찍는 것보다는 한 3배가량 많이 리허설을 했습니다. それだけ準備して撮れたアングルはすごく地味なものではあるんですけど、人物たちの顔が映ってないので。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한 앵글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상당히 수수하기는 하죠. 인물들의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ただ実のところ物語の中ではこのアングルが良い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っていうのはこの車の場面の最初はまだ観客にとって彼らは敵みたいなところがあるからですね。でだんだんこの車の中で過ごす時間を通じて彼らと本当にドライブしているような、ドライブしている時に会話を聞い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気持ちになってくれたらいい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した。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처음에는 이 앵글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들이 운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때는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적처럼 이들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이제 대화들을 들어가면서 실제로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분을 관객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で、このタイトルに関してですけれども、このタイトルも本当にそのリサーチをしている時に自然と浮かんできたものです。 그 제목에 관해서는 이것 또한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これはその自然の風景を見ている時に浮かんできたタイトルです。で、実際にその花は最初に自然の中にいますけれども、ああいう視点で言ってみれば自分も見ていたわけです。特にこの映画の前半、やっぱ悪は存在しないっていうのが、ふさわしいような自然の見え方をして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は思います。 네. 그 자연스럽게 그 자연의 풍경을 저도 바라보면서 이 타이틀이 떠올랐고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초반에 그 하나가 그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샷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가 이제 자연을 처음 바라봤을 때 느꼈던 그런 시점과 겹칠 겁니다. 그래서 전반에는 특히 이 제목이 이 영화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でそれから後の展開は、このタイトルと内容の緊張関係みたいなものを楽しんでもらえたらいい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るんですが、一つ言っておきたいのは、このタイトルの意味は、誰にでも事情があって誰もそんなに悪い人じゃないよね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は一切ないっていうことだけは、言っておきたいなと思います。 그런데 이후에 이 이야기의 전개에 대해서는 그 타이틀과 내용에서 오는 긴장감을 그 관객분들께서 좀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타이틀의 어떤 담은 뜻이 결코 누구나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든지 그런 악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목은 결코 아닙니다. 네, 저기 맨 끝에 분이요. 네. 손 계속 들어주세요. 아니. 네,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감독님 팬인데 질문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좋은 영화 잘 봤는데 어쨌든 결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엔 전 이 영화가 약간 사람들이 뭐 개발을 하든 그러면서 환경에다가 어쨌든 뭔가 개발을 하고 하면서 좀 더 그런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그런 거 쉽게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영화에서 말했다시피 사슴이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되면은 다시 지나다닐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 가면서 차에서 대화를 되돌이켜 보면은 그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잖아요. 그 개발하러 온 사람들이. 그 장면이 전 어쨌든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랑 그 이제 마지막 결말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환경과 그런 인간의 개발이라든가 문명 같은 거는 결국에는 공존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 관한 감독님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のラストに関して言えることはないっていうのは、正直なところ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環境の開発と何が両立しないって言いましたっけ？はい。 지금 환경의 개발과 인간의 뭐가 그 양립될 수 없다고 질문해 주셨었죠?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環境の保護と人間の開発というのが両立できないというお考えがベースにあったのか。そんな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よ、基本的には。ただ
それが適度に抑えられていればっていうことです。もうこの映画の中のセリフをなんかほぼ繰り返すようになって恐縮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適度なものに抑え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は十分両立可能だとは思っています。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적절한 수위 균형 억제가 이제 된다면 충분히 양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그 영화 속 그 대사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적절한 어떤 정도가 지켜진다면 그 억제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ただその適度に抑えるということが異常に難しいわけですよね。でここにいる誰もがその環境保護が大事じゃないと思っている人はおそらくいないと思うんです。で私もそうです。 네, 그런데 이 적절한 억제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누구도 환경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でそれでもその環境を破壊するような過度な開発っていうものがあってしまうのは、そうしろっていうメッセージの方を社会がより多く発しているからだと思います。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그 파괴할 수 있는 과도한 그 개발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들이 곳곳에 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その限られた時間の中で何がしかの成果を出さなくては、業績というものにならなくて、そのことによってお金を得ることもできないっていう状況が、あるわけですね。 어떤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업적을 쌓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돈을 벌 수도 없기 때문에입니다. これは実際のところ我々が生きる条件みたいにほとんど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これを取り外すことは、ものすごく難しい。 네, 이런 부분은 환경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ただどれだけ難しくても、なんとかそれをしなくてはいけない、何か抜け道のようなものを、見つけ出さ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는 해야 할 것이고 무언가 빠져나갈 그 길은 그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その社会が発してくる、もっと、簡単に言うともっと稼げということですね。もっと多くのものを、利益として生み出せっていうこの要求を、どこか距離を取ってで自分にとって価値があるって思うものの方を実行できるような環境を、一人一人が作らないと、こういうことが起こり続けるんだろうなということは思っています。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무의식적으로 요구되는 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들과는 좀 개개인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것을 의식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